네, 학교에서 파이낸셜 에이드 기본 오퍼링을 나가고 난 다음에 그동안에 기본 오퍼링이 나오기 전 또는 나오고 난 이후에도 학교에서 많은 추가 서류들을 요청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단어들이 나오는데 단어가 굉장히 잘 만나보지 못하는 단어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DRT와 TRT입니다. 자, DRT란 무엇이냐? 데이터 리트리벌 툴의 약자입니다. 즉, 폐업사를 접수를 할 때 내가 나의 세금 보고서의 내용을 딱 기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리트리벌 툴이라는 것은 지금 IRS에 있는 데이터를 끌고 와서 그 칸을 채워주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데이터 리트리벌 툴입니다. 그래서 DRT를 통하면은 단지 내가 얼마라고 적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세금 보고된 내용이 IRS에서 오는 것이므로, 즉 IRS에서 검증된 내용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거를 베이스로 해서 처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 DRT의 방법입니다. 데이터 리트리벌 툴은 폐업사 안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데 DRT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DRT를 시행한 것이 제 기억으로 한 6, 7년 전쯤인 것 같은데 첫 해에는 50%가 안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30%가 안 되더니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안 되는 경우가 제법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안 되느냐?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IRS도 모르고 교육부도 모르고 학교도 모릅니다. 그래서 DRT가 끝까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학교에서 DRT 대신에 TRT를 내라고 합니다. TRT는 뭐냐? Tax Return Transcript입니다. 즉, 내 세금 보고서, 세무사님한테 받으신 내 세금 보고서를 카피해서 보내는 것을 요구하는 학교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TRT라는 것은 Tax Return Transcript, 즉 IRS에서 발행한 페이퍼 문서입니다. IRS에서 이 사람의 세금 보고가 이렇게 되어 있노라라고 항목별로 쫙 정리를 해서 보내주는 것이 TRT입니다. TRT는 텍스 보고를 한 본인이 IRS에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받을 수도 있고 메일로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걸 받아서 그 사본을 학교로 제출하라고 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새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서던 캘리포니아 USC 같은 경우는 요새는 베리사인인가 어느 한 회사와 연결을 해서 그것을 내가 그러한 TRT를 신청하는 것을 온라인에서 온라인 시그니처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랬을 때 그 내용이 그 회사에서 IRS에 동시에 신청을 하고 그 내용을 학교로 바로 일렉트로닉ली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학교들도 있고, 아직도 페이퍼 카피를 내라는 학교들도 있고, 어떤 학교들은 우리 학교로 보내지 말고 우리가 하청을 준 다른 학교로 있으니까 그 회사라고 갈 수 있게 하는 폼에 온라인으로 사인을 하라는 학교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DRT, TRT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DRT는 교육부에서 IRS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교육부 데이터로 정리를 한 다음에 그것을 학교에 보내주기 위한 시스템이 DRT, Data Retrieval Tool이라는 DRT 시스템이고, TRT는 교육부를 통하지 않고 부모님들이 직접 IRS에 통고를 함으로써 그 IRS에서 받은 내용을 내가 받아서 학교로 보내든지 아니면 그 내용을 학교로 직접 가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TRT, Tax Return Transcript의 개념입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어머님들한테서, 부모님들한테서 굉장히 이상한 종류의 이메일을 포워딩 받으면서 저한테 해주면서 이러이러한 폼에 사인을 하라는 연락이 왔는데요 라는 연락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텍스 리턴 트랜스크립트가 아니라 굉장히 훨씬 더 디테일한 레코드 오브 히스토리 오브 레코드 이런 것들에 체크가 되어 있는 이상한 폼을 학교도 아닌 다른 곳으로 보내라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으면 여기로 전화를 하라는데 그 전화번호가 학교 전화번호가 아닌 스팸을 받으시는 경우도 제가 많이 요즘 들어서 새로 발생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스팸 메일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메일로 폼이 와서 이걸 하라 그랬다라고 했을 때 학교에 꼭 재확인을 하시고 학교의 정식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폼에만 학교의 파이낸셜 에이드 사이트에서 제공된 폼만을 이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거 학교 파이낸셜에 관계된 거니까 무조건 빨리 해야 돼 라고 무조건 빨리 하시지 마시고 학교에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는 과정, TRT 및 여러 가지 나의 텍스 레코드를 잘못 타인에게 넘길 경우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발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들이 쓰는 이런 방법을 타고선 굉장히 많은 스팸을 통해서 아이디 도용을 하고자 하는 아이디 테프트가 일어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도 학교도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각자에게 그런 것을 많은 해킹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스스로 주의하실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아주 좋은 해결책은 아니지만 1차 조심을 하고 학교에서 확인을 하고 학교에서 정식으로 학교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만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연락처의 상황이라든지 하는 것이 정식으로 된 학교에 있는 연락처인지 확인하는 것은 부모님들이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는 것으로 오늘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많은 폼들 중에 가장 많은 폼들이 베리피케이션 폼이라는 걸 요구합니다. 베리피케이션 폼은 펩사 및 프로파일 또는 여러 가지 다른 것에 나타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는 경우입니다. 재확인을 한다는 것은 즉 그 집 식구는 이름이 어떻게 되고 나이가 어떻게 되고 몇 명이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어디를 다니고 있느냐 등등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데 그것이 어느 학교냐, 그리고 그것을 풀타임으로 다니고 있느냐 해프타임으로 다니고 있느냐 등등을 물어보고, 그리고 세금 보고서를 내가 DRT를 통해서 했느냐 TRT를 보냈느냐 등등, 그리고 학생이 세금 보고를 딴 거 받은 것이 있느냐, 세금 보고 말고 다른 소득이 있느냐, 부모님들이 세금 보고에 나타나지 말고 다른 베네핏을 받은 것이 있느냐 등등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한 것들 많은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학교가 별로 없을 만큼 다 나오고 있습니다. 성실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펩사나 프로파일 그리고 기본적인 학교의 파이낸셜 에이드 폼에 기재한 내용과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즉 베리피케이션, 앞에 있었던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거기서 시그니처를 받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리피케이션 폼, 이건 뭐야? 이거 똑같은 거 왜 물어봐? 그리고 집어던지시면은 프로세스가 정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리피케이션 폼 많은 학교에서 나오고 있고 꼭 성실하게 팔로우업 해 주실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이 받으시는 추가 서류 중에 Income and Expense Statement라는 서류를 요구받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이런 거 많이 요구하는 학교, 가장 전형적인 학교 USC 같은 경우 Income and Expense Statement를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요즘은 노를댐, 브라운도 요청을 하기 시작했고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이러한 것들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Income and Expense Statement라는 것은 기본적인 개념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돈을 벌지 않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돈을 쓰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경제 사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연 이 정도의 인컴을 벌어서 내가 어떻게 쓰고 살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인컴 앤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 집안의 가계부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왜 가계부까지 요청을 해? 굉장히 간단합니다. 학교에서는 과연 이 집안에서 학생의 학비를 위해서 얼마를 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가늠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 집안의 가계부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컴 앤 익스펜스 스테이트먼트. 자, 인컴 앤 익스펜스 스테이트먼트를 쓰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인컴과 익스펜스가 밸런싱이 맞아야 됩니다. 즉 내가 버는 돈은 한 달에 내가 5,000불을 버는데 내가 쓰기는 내가 한 달에 9,000불을 쓰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겠니? 라고 얘기를 하면은 학교에서는 버는 돈이 5,000불, 세금 보고된 게 5,000불인데 실제로 9,000불을 쓰고 있으면은 4,000불의 가외소득이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 학교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모님들이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자백을 하신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서로 밸런싱 있게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과연 어떻게 내가 도와주는 것이 적당할지를 보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 인컴 앤 익스펜스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래서 저희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런 것이 발생될 것을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소득을 신고를 할 때 만약에 언택스드 인컴이 있다면 언택스드 인컴 같은 것들을 미리미리 다 표시를 해 놓습니다. 이혼을 한 부부의 경우 차일드 서포트가 있든지, 목사님들 같은 경우 내가 받는 급여는 이 정도일지라도 나의 하우징 얼라원스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등등을 미리 처음부터 다 해서 그러한 것들이 내용이 쫙 일관되게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12학년 학생들은 그렇지만 10학년, 1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세금 보고를 하기 전부터 아니면 세금 보고를 하게 되더라도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정리해서 나의 인컴 앤 익스펜스 스테이트먼트를 제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 9학년, 10학년 때 만난 경우가 가장 좋은 결과를 냅니다. 즉 부모님들의 세금 보고 내역과 여러 가지 등등, 여러 가지 생활 형태와 등등에 대해서도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그리고 학생들도 그러한 돈에 따라서 어떤 학교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학비와 학교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는 어떤 학교가 될 수 있을지를 부모님들과 같이 공유해서 디스커션함으로써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컴 앤 스테이트먼트 점점 더 많은 학교에서 요청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12학년 학생들, 벌써 합격증을 받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고민을 하셔야겠지만 9학년, 10학년, 11학년인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도 나올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서 미리 어떻게 준비하실지 미리 알고 준비하시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컴 앤 익스펜스 스테이트먼트, 즉 가계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여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학교를 가기 전 또는 학교에 가서 어텐드를 할 때 나오는 폼들이 있습니다. Sibling Attendance Verificatio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그 집안에서 학생이 한 명이냐, 두 명이냐, 세 명이냐에 따라서 부모님들이 감당하실 수 있는 학비의 개념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 학생 말고 다른 학생들, 즉 형제 자매의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에 대한 베리피케이션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입학하기 전 상태 또는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는 말씀드린 적이 있는 베리피케이션 폼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음 학기에는 누가 어떤 학교를 어떻게 다니고 있을지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서 미리 내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학기 중에, 즉 9월, 10월경에 그 시블링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는 그것을 단지 내가 이렇게 다니고 있다고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폼을 다 적어서 그 시블링이 다니는 학교에서 그것을
증명을 해 준 것을 학교에다가 제출하기를 요구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Sibling Attendance Verification Form이라는 거 나중에 학기 중간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아시고, 만약에 그랬는데 그 학생이 다닐 예정이었는데 다니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파이낸셜 에이드 중간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니는데 한 과목밖에 안 듣는다라든지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다시 재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블링 베리피케이션 폼 학기 중반에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거 미리 아시고 계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